여러분 안녕? 난 허정민 선생님이야. 벌써 팅커캐드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배울 주제는 쉐이프 메뉴 및 실전 모델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쉐이프의 개별 메뉴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코끼리 열쇠고리를 모델링한다 입니다. 실전 모델링으로 코끼리 열쇠고리를 모델링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팅커캐드에 접속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엔 쉐이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문자 쉐이프에 대해서 개별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쉐이프 여러분들 선택해서 밖으로 작업평면으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면 메뉴가 개별적인 메뉴가 총 5가지가 나와요. 문자, 글꼴, 높이, 베벨,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문자는 말 그대로 한글, 그리고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영어, 한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뭘 쓰지? 지금 가장 핫한 게 코로나인가요? 코로나. 자, 코로나라고 썼어. 자, 한글이 멀티랭귀지일 때는 코로나라고 나와요. 근데 다른 글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얘 몰라요. 얘는 한글을 인식을 못하나 봐. 다른 글꼴들은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뭐냐면, 멀티랭귀지일 때만 한글이 가능하고, 멀티랭귀지일 때만 한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어를 쓸 때는 4가지의 글꼴이 전부 다 가능하지만, 한글이나 한문, 쓸 때는 멀티랭귀지일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영어도 써볼까요? 자판에서 영어로 바꾸면 돼요. ABC
자, 영어 잘 써지죠? 문자도 써볼까요? 달러. 잘 써지네요. 자, 이제 한문도 한번 써볼까요? 한문을 한자 키 클릭하면 이렇게 한문이 바뀌게 되네요. 그죠? 네, 한문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문자는 한문, 영어, 한글, 특수문자, 숫자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이 특수문자는 이 텍스트는 주로 디자인 마무리 단계에서 써요. 선생님이 디자인을 다 마무리를 하면 거기에다가 선생님 이니셜을 새기거든요. 이니셜을 새길 때 이 텍스트를 주로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문자와 글꼴까지 살펴봤고 높이는 말 그대로 이 아이의 높이 10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 텍스트 쉐이프의 높이 10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베벨과 세그먼트는 또 모서리를 세분화 시켜준대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세그먼트는 베벨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베벨이 단 1이라도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이 정도 설정이 한 0.62 정도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좀 디테일하게 깎인 걸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베벨과 세그먼트를 활용을 했을 때 문자가 조금 더 다른 도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 문자의 개별 메뉴는 끝이 납니다. 이번엔 토러스의 개별 메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토러스는 어디에 있냐면 아래에 좀 내려다 보면 둥근 원처럼 생긴 거 이렇게 꼭 도넛 같다 그죠? 도넛 같이 생긴 이 토러스 생성해서 토러스의 개별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토러스의 개별 메뉴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반지름, 튜브, 측면, 단계 4가지가 있다. 그죠? 반지름은 뭔지, 튜브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은 토러스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 너무 확대를 해놨는데 조금 축소해서 반지름을 여기 하얀색 점 클릭해서 좌우로 갔다리 해볼게요. 오, 엄청나게 커지죠? 반지름이 100이 됐다라는 건 여기 가운데서부터 이 토러스 끝에까지 반지름이 100이라는 뜻이고요. 자, 점자. 줄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작게도 줄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반지름의 수치를 변경도 가능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이게 원래대로였나? 그냥 다시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자, 이렇게 토러스 반지름 살펴봤고요. 이번엔 튜브 한번 살펴볼게요. 튜브는 토러스를 구성하는 이 원의 단면의 반지름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튜브를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해볼게요. 튜브가 최하 지금 0.1서부터 최대 100까지 엄청나게 뚱뚱하게도 만들어진다. 그죠? 엄청나게 뚱뚱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원래는 아까 2.5였거든요. 원래 상태가 2.5로 변경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꺼냈던 토러스의 모양, 네, 도넛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튜브는 토러스를 구성하는 원의 단면의 반지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측면, 세 번째 거 측면. 측면은 면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최하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3까지도 가능하다, 그죠? 측면의 개수가 3이라는 얘기죠. 가운데에는 한 면이 생겼고 그리고 양옆으로 약간 UFO처럼 생겼다, 그죠? 바깥쪽에. 그 측면을 최대 24까지 늘릴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측면도 조절할 수가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단계. 단계는
옆면의 개수를 조절한대요. 지금 옆면의 개수가 24개가 최대치인가 봐요. 24개가 최대치였다가 한번 점점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오, 삼각까지 바뀌네요. 자, 옆면의 개수가 24였다가, 옆면의 개수가 24였다가, 이제 점점 줄어서 삼각까지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토로스의 개별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쉐이프들의 개별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 가지고 나옵니다. 피라미드를 생성을 시키니까 화면 좀 확대할게요. 자, 피라미드를 생성을 시키니까 메뉴는 꼭 딱 하나 나온다, 그죠? 측면. 자, 측면은 옆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하얀 점, 선생님 마우스 포인터 보이죠? 여기 손가락으로 찌르고 있네요. 여기 이 하얀 점을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얼마까지 변형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옆면의 개수가 12개, 9개, 6개, 4개, 3개까지도 줄여지고요. 최대 28개까지 늘려지네요. 28개까지 늘리니까 원추 모양 같다, 그죠? 근데 원추랑 다른 점은 뭐예요? 원추는 위아래 윗면 반지름이 있어서 위아래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크기를 피라미드는 그게 없죠. 피라미드는 측면 하나밖에 메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가지고 작년에 선생님이 친구들과 모래시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피라미드는 잠깐 지워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펴볼 다른 쉐이프는 폴리곤이라는 쉐이프입니다. 폴리곤이라는 쉐이프를 하나 가지고 나와 볼게요. 네, 폴리곤이 색상이 좀 어두워서 다른 거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폴리곤은 메뉴가 3개가 있어요. 측면, 베벨, 세그먼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측면은 아까도 나왔죠? 피라미드에서도 옆면의 개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측면을 최하로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가서 클릭한 상태로 최하로 제일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고 제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측면이 3에서 12까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둥이 팔각 기둥이야. 그러면 이 폴리곤을 통해서 팔각 기둥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기능을 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베벨 살펴볼 건데요. 베벨이 뭐였죠? 측면 원래대로 6으로 바꿔놓고요. 설명할게요. 자, 베벨은 모서리를 깎는 기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베벨의 수치를 한번 지금 최하로 되어 있으니까 점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위아래로 위아래 모서리가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베벨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만 세그먼트가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베벨이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점점 늘려보면 어떻게 해요? 모서리가 점차 세분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폴리곤의 측면, 베벨, 세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쉐이프는요. 튜브입니다. 튜브 가지고 나올게요. 자, 튜브 가지고 나왔더니 와, 메뉴가 5가지나 있어요. 화면을 홈뷰로 바꿔놓고 볼게요. 자,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벽 두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있고 베벨 있고 베벨 세그먼트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측면 베벨 세그먼트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벽 두께 이렇게 총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반지름부터 살펴보면 반지름은 튜브 전체 크기를 조절한대요. 자, 이 튜브의 크기가 지금은 20이에요. 20.
20이란 말이에요. 가로 20, 세로 20인데 자, 이 반지름이 튜브 전체 크기를 조절한대. 클릭해서 드래그 한번 시켜볼게요. 크게. 우와, 100까지 늘어났는데. 자, 100까지 늘어났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반지름, 이 튜브의 전체 크기가 200이 됐어요. 아, 이 반지름은 튜브 전체 크기의 반지름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반지름이 튜브 전체 크기를 조절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최대 100까지 올라가고요. 최하 0.1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0.1까지 줄이면 모양이 연필을 위아래로 깎은 모양처럼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는 반지름이었습니다. 반지름을 원래의 크기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10으로 원래 크기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벽 두께 살펴볼게요. 벽 두께가 처음에 지금 2.5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벽 두께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두께가 생기면서 점차 크기가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 시켜보면 최대 30까지 드래그를 시킬 수가 있고 최하 0.1까지. 아까는 벽 두께가 2.5였어요. 원래 튜브의 벽 두께에 세팅되어져 있는 값은 2.5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줄이니까 0.1까지도 줄일 수 있고 최대 30까지도 늘릴 수가 있네요. 벽 두께는 안쪽으로 두께가 생기면서 벽의 두께를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측면은 옆면의 개수를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벽 두께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2.5 돌려놓고 측면은 옆면의 개수지요. 옆면의 개수가 어떻게 줄어드나요? 보니까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에서부터 최대 64까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오각으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자, 오각으로 바꿔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베벨 한번 올려봅시다. 베벨이 뭐라 그랬더라? 자, 모서리를 깎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모서리가 위아래 있으니까 모서리 한번 깎아볼게요. 깎습니다. 오, 깎았더니 야,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깎았어. 깎은 상태에서 베벨 세그먼트는 베벨이 적용이 된 상태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베벨이 적용된 상태에서 베벨 세그먼트를 해보면 점차 세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튜브의 개별 메뉴까지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하늘색 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색 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오니까 메뉴가 몇 개 있죠? 총 3개 있습니다. 점, 반지름, 내부 반지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점은 이 꼭지점의 개수를 의미해요. 별의 모서리 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의 개수가 5개니까 5개가 표현이 돼 있고 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성게처럼 생겼다 그죠? 이렇게도 늘어나고 최하 얼마까지 내려갈까? 3으로 내려가니까 꼭 피라미드 형태 같네요. 높이가 낮은 피라미드 형태, 그죠? 자, 이렇게 점은 별의 모서리 개수를 조절하는 기능하고요. 다음에 살펴볼 건 반지름. 반지름은 별 전체 크기를 조절을 해요. 우리가 아까 튜브의 반지름이 전체 크기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 또한도 반지름도 최대 한번 올려볼게요. 와,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그죠? 그리고 최하 엄청나게 1까지 줄어들면서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모양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반지름이 별 전체 크기를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반지름이 얼마였더라? 10이었나요? 10이었던 것 같아. 근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네. 높이를 좀 줄여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반지름 살펴볼 텐데요. 내부 반지름은
이 별의 채우기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이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채워져 있는 별의 내부 반지름을 채우기 정도를 내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반지름을 채우기 정도를 점점 줄이면 거의 뭐 이거는 표창 같다 그죠? 예, 무슨 날개 같이. 자, 이렇게 내부 반지름을 줄이니까 홀쭉하게 종이처럼 변하고 다음에 내부 반지름을 점점 키우니까 이건 뭐 모양이 지붕같이 생겼네요. 이거 보니까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모델링 하려고 회전목마를 모델링 했거든요. 그때 회전목마 모델링 하면서 선생님은 지붕을 원추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 별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내부 반지름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것도 방법이네요. 한번 응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별까지 우리가 개별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실전 모델링으로 코끼리 열쇠고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츠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코끼리 몸통, 그리고 코끼리 코, 그리고 코끼리 얼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코끼리 몸통은 원통과 구멍상자와 원형 지붕 쉐이프, 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릇과 정렬과 구멍 기능을 활용을 해서 코끼리 몸통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코끼리 코는 튜브 쉐이프와 구멍 상자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정렬 기능과 그릇 기능을 통해서 코끼리 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끼리 얼굴은 구멍 원통과 텍스트 그리고 튜브 쉐이프를 사용을 했고요. 정렬과 그룹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 파츠별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끼리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원통을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원통 하나 가지고 나와서 크기를 가로 40, 탭 누르면 바로 옆으로 옮겨져요. 세로 4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높이는 5로 변경합니다. 5. 자, 그런 다음에 측면은 64로 변경을 할게요. 네, 아까 측면이 24일 때보다 24일 때보다 측면을 64로 만드니까 좀 더 둥글둥글하게 변했죠. 자, 이게 몸통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이번엔 구멍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구멍 상자의 사이즈는 크기는 가로 40, 세로 5, 높이 5인데요. 여기 이 하얀 점을 클릭을 하면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 입력창이 뜨죠. 그래서 이 하얀 점이 빨간색 점이 될 때 이때 클릭을 하고 자, 더블 클릭을 통해서 가로 40 변경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세로 수치도 변경할 수 있게 바로 옮겨져요. 세로 5. 그런 다음에 높이는 탭이 안 돼. 그래서 높이는 높이에 있는 이 하얀색 점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도 5까지 만들어 줄게요. 자, 요렇게 다 만들어진 이 원통과 구멍 상자를 이번엔 정렬을 할 거거든요. 자, 두 아이를 정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드래그해서 정렬 아이콘 혹은 단축키 L을 누르지요. 그리고 정렬 아이콘 누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점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높이는 밑, 아래, 가운데, 위 전부 다 정렬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렬을 할 수가 없이 회색으로 변해져 있어요. 높이가 똑같거든요. 상자와 이 원통이. 그래서 높이 부분은 정렬을 할 군데가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세로지요. 세로 아래 세로는 끝부분
세로는 끝부분으로 정렬을 하고 가로는 가운데로 정렬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아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룹을 하면 어느 부분이 없어질까요? 여기 이렇게 빗금쳐져 있고 약간 그늘진 부분, 구멍상자와 원통이 겹쳐져 있는 부분만 없어지게 됩니다. 그룹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나요? 네. 그러면 이제 코끼리 발 부분 표현해 볼 텐데요. 일단 이 아이도 살짝 옆으로 밀어두고 원형 지붕 사용할 거예요. 원형 지붕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원형 지붕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화면 좀 키울게요. 가로와 세로를 5로 그리고 높이까지 5로 변경시켜 줄 거예요. 가로 5, 탭 누르고 세로도 5, 엔터. 그런 다음에 높이도 5로 변경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되게 작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화면을 살짝 회전을 시키면 여기 왼쪽에 이 회전 핸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정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원형 지붕을 갖고 왔을 때 이 모습대로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회전 핸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줘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만 살짝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을 통해서 90도로 변경을 시켜줄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변경시켰을 때 우리가 평면도와 이 직교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 됐나요? 잘 봤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끼리 다리 모양을 구현할 거라서 이 원형 지붕, 이 쉐이프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복사를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이 둘을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둘 사이가 딱 맞닥뜨려져서 붙어 있게끔 배치를 먼저 시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킨 상태에서 이 복사되어져 있는 원형 지붕을 5칸 띄울게요. 자, 드래그 하셔도 되고 방향키 눌러도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방향키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칸 띄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기 눈금이, 모눈종이, 작업 평면의 눈금이 총 5칸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서 5칸이 되었는지 보시고 물론 4칸이 되어도 되고 6칸이 되어도 됩니다. 디자인에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내가 하고픈 대로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거와 똑같이 해도 되지만 응용해서 해도 되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선생님은 알려줄게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은 5칸 띄웠고요. 이 둘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가 선택이 되었다 표시로 이렇게 편집 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룹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룹 합치기까지 다 따라 하셨나요? 그러면 구멍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구멍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만들어져 있던 이 코끼리 원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코끼리 몸통을 가지고 와서 이 구멍으로 만들어진 원형 지붕과 또 한 번 정렬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면 좀 화면을 이렇게 볼까요? 자, 정렬 아이콘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먼저 할게요.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하고 세로는 여기 끝 정렬, 밑부분이죠. 밑부분 끝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빗금쳐져서 구멍이 될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하게 되면 짜잔, 여기가 코끼리 발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잘 감은 안 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코끼리 몸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젠
코끼리 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도형은 살짝 한 군데로 좀 치워두고 자 이제 코끼리 코 튜브를 가지고 나옵니다. 튜브를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이 튜브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바꿔줄 텐데요. 가로, 세로는 20으로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높이만 10인데 5로 변경을 시키고 다음 측면을 64로 변경을 시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구멍상자도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구멍상자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구멍상자의 크기는 가로는 20으로 놔두고 세로는 10으로 변경할게요. 1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튜브의 높이와 마찬가지로 5로 변경시킬 거예요. 튜브의 높이가 5지요. 그래서 상자의 높이도 구멍상자의 높이도 5로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코끼리 코를 이 구멍상자와 튜브를 통해서 만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잠깐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코끼리 코가 이렇게 반이었어요. 반. 코끼리 코가 이렇게 둥글진 않잖아. 동그랗진 않잖아요. 반원처럼 생겼었거든요. 그쵸? 정렬을 통해서 그룹을 합치기를 하면 잘려져 나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둘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여기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하고 세로는 끝 정렬, 여기 높이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끝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시켰으면 이 둘을 선택해서 그룹을 시켜주면 따란 이렇게 코끼리 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코끼리 코와 코끼리를 붙여야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평면도에서 볼게요. 아예 평면도에서. 아예 평면도에서 보고 지금 대충 이렇게 배치가 제대로 된 건 아니고 대충 코끼리 코가 어느 정도 코끼리 몸통과 겹쳐져 있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 둘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한 번 더 시켜줄게요. 정렬. 어디로 정렬할 거냐면 여기 코끼리 발바닥이 있는 부분이랑 딱 맞닥뜨리게. 이렇게 정렬합니다. 근데 뭐 굳이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까지 정렬하고 싶지는 않아 하면 조금 띄워도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이 코끼리 코를 바닥에서부터 이 정도 띄워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코끼리 코가 발바닥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고 싶다 하면 정렬을 통해서 여기 바닥에 바닥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코끼리 코를 조금만 더 몸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런 상태에서 그룹을 하면 이렇게 코끼리 몸통과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눈과 여기 이니셜과 그리고 코끼리 열쇠고리, 열쇠를 걸 수 있는 거리까지 딱 만들면 이제 끝나거든요. 자, 이 아이도 잠깐 한쪽으로 치워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도형이 텍스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이니셜 새겨도 돼요. 저는 선생님 이니셜 새길게요. 선생님 이니셜 아니고 이런 거 새기고 글꼴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걸로 바꿀까? 이걸로 할까? 아니다. 얘로 바꿀게요. 글꼴도 좀 바꾸고 자, 여러분들 이니셜 적었나요? 이니셜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높이를 이니셜의 높이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 2로 할게요. 2로 하고요. 그리고 가로 크기는 좀 작아야 되겠죠? 코끼리 몸통이 3개 거라서 가로 크기는 20으로 변경. 그런 다음에 세로는 5로 변경. 높이는 아까 2로 변경했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2.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를 구멍으로 변경시킬게요. 선생님은 이니셜을 새길 거예요. 각인. 밖으로 돌출을 할 게 아니라 각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진 이 이니셜과 코끼리를 이렇게 합치니까
어떻게? 아예 숨겨진다, 그죠? 그래서 코끼리 몸통과 이 이니셜을 둘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해줄 건데요. 이 코끼리 몸통 위에, 위 정렬할 거예요. 보세요. 정렬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딱 보면 높이 위 정렬할 수 있는 아이콘 있죠. 자, 이 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이콘이에요? 어떤 점이에요? 여기 있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점. 이 점 클릭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대충 이 정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자, 이 이니셜만 선택해서 이렇게 좌우 이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니셜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룹을 해주면 이렇게 이니셜이 새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눈, 구멍 원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멍 원통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눈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의 사이즈는 가로 3, 세로 3, 높이 2입니다. 자, 엄청 작아졌다, 그죠? 네. 그리고 측면은 64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니셜도 위쪽에 높이 위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새겼듯이 눈도 마찬가지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아이콘 클릭하고 높이 위 정렬을 클릭합니다. 높이 위 정렬 그런 상태에서 뭐 가운데로 정렬해도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자. 너무 위로 올라갔다 그죠? 어느 정도 방향키나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면 몸통과 이 구멍 원통을 선택을 해서 그룹 합치기를 해주면 네, 눈도 이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이제 고리만 만들면 돼요. 자, 고리는 아까 우리 이 코 만들었던 튜브 쉐이프로 만들 겁니다. 튜브 쉐이프 가지고 나오시고, 자,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가로는 5, 세로도 5, 그리고 높이는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2로 변경시켜 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측면을 64로 해서 둥글둥글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 고리는 평면도의 모습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룹까지 시켜주면 따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코끼리 열쇠고리. 네, 여기에다가 이 이니셜을 여러분들의 뭐 전화번호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 학번 뭐 아무거나 다 새겨도 상관없어요. 여자친구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 이름 이런 거. 네. 작년에 이런 거 이니셜 새기라고 하니까 본인들 기념일 뭐 이런 거 새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니셜은 마음껏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코끼리 열쇠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실전 모델링으로 만들었던 코끼리 열쇠고리 어땠나요? 어렵지 않죠? 네, 이 코끼리 열쇠고리는 여러분들의 팅커캐드 대시보드에 꼭 남겨두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히 지내고 안녕!